샐러드 먹고 더 찐다. 의사가 말하는 40대 이후 진짜 살 빼는 법. 다이어트 실패의 진짜 원인 알고 계셨나요? 샐러드만 먹었는데 왜 살이 더 찌죠? 진료실에 앉아 계신 40대 여성 환자분들 중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한 끼를 샐러드로 대체하고 빵이나 밥은 최대한 줄이며 운동까지 병행하는데도 체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복부가 불룩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40대 이후의 몸은 20대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4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초 대사량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에너지가 소모되던 몸이 이제는 똑같이 움직여도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고 덜 태우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몸의 온도입니다. 샐러드는 대부분 차가운 상태로 먹습니다. 냉장 보관된 채소, 얼음까지 들어간 드레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체온을 낮추고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은 따뜻할 때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방도 더 쉽게 연소되며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소화기관은 위축되고 몸 전체가 냉해지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복부와 하체에 지방이 몰리는 형태로 변화하기 쉽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복부 내장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샐러드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맞지만 나의 몸 상태와 맞는 식사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건강하게 살 빼는 법은 결국 몸을 따뜻하게 순환이 잘 되게 근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무조건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닌 지키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근육은 지키고 뼈는 보호하고 수분은 유지하고 지방만 슬기롭게 줄이는 방법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샐러드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넘어서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따뜻한 식단, 40대 이후에도 성공할 수 있는 체질 개선법, 그리고 내 몸을 지키면서 살을 빼는 핵심 루틴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샐러드만 먹다 지치셨다면 이번 영상이 인생 다이어트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굶지 않고 운동 없이 체지방 감량 성공 사례.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4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바로 몸의 냉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 샐러드, 과일, 요거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차가운 음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시는데요. 이러한 식습관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더 살찌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몸의 시스템이 자동 조정됩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대부분 지방입니다. 다시 말해 차가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특히 40대 이후 여성들은 근육량이 줄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복부에 지방이 쉽게 쌓이는데 여기에 냉한 음식까지 겹치면 뱃살이 빠질 수 없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 차가운 생과일 주스를 마시고 오후에는 아이스 커피로 허기를 달래고 저녁에는 요거트와 고구마 정도로 마무리하는 식단을 일주일 정도 유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겉보기엔 깔끔하고 칼로리도 낮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부가 점점 냉해지고 대사가 둔화되며 장 기능도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복부에 냉기가 머물면서 내장 지방이 쉽게 늘어나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이 줄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식사를 기본으로 하되 내 몸의 온기를 유지하는 습관을 함께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 중 적어도 1끼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사골국처럼 전해질과 단백질,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국물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효과도 있어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기능을 깨워주고 하루의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늘 복부 비만을 고민하며 하루에 1끼 샐러드를 고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은 줄지 않고 항상 손발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태였죠. 제가 드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1끼를 따뜻한 국물 식사로 바꾸고 냉한 음식은 최소 2주간 피하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소화가 원활해졌고 체중이 2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40대 이후 다이어트에서는 이런 방식의 체질 개선이 오히려 빠른 감량보다 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반신욕, 복부 온열팩 사용, 뜨거운 차 마시기, 양말 착용 등 일상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들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부와 하체는 여성에게 냉기가 쉽게 몰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샐러드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냉한 식재료는 반드시 조리 과정을 거치거나 따뜻한 재료와 함께 섭취하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데운 닭 가슴살과 구운 단호박을 곁들인 따뜻한 샐러드 혹은 삶은 달걀을 곁들인 루꼴라 샐러드처럼요. 이렇게 하면 소화기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대사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샐러드가 몸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가 그 샐러드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지키는 국물 다이어트. 진액과 온기가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40대 이후 다이어트에서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근육 보존입니다. 우리가 살을 뺀다고 하면 대개 지방만 빠지길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무리한 식단 조절로 근육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이 바로 기초대사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이자 체온 유지의 중심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체온이 떨어지고 다시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근육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물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이라고 하면 칼로리가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오히려 국물은 진액과 수분, 전해질, 단백질이 적절히 섞여 있어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소화기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은 체온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차가운 식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지원합니다. 국물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지만 실제 임상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식이요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은 해조류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이 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줍니다. 사골국은 콜라겐,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줘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특히 이유식용 무염 사골국 같은 제품을 활용하시면 간편하게도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국물이 동치미 국물입니다. 유산균과 신맛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신진대사 촉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국물 식단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액이 보존되면서 허기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중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인데 국물은 위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동시에 영양 성분도 함께 공급해주기 때문에
공복감을 줄여주고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골국처럼 전해질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국물은 체내 수분 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붓기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국물 식단은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뜨끈한 국 한 그릇을 먹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뇌의 식욕 조절에도 작용해 과식 충동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이나 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국물은 훌륭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년 여성 환자분들에게 하루 한 끼는 꼭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을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복부가 가벼워지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곧 진액이고 진액이 곧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이 따뜻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수분, 전해질, 무기질 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국물입니다. 국물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론 주의점도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국물은 피해야 하고 반드시 순하고 저염, 무첨가 형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끓인 국물이나 시중의 이유식용 무첨가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국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40대 이후 다이어트의 핵심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근육을 지키고 진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 몸이 차가워지고 진액이 마르면 체중은 줄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단한 굶주림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더 강력한 다이어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이후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루틴 만들기. 이제까지 이야기한 차가운 식단의 함정, 체온과 대사, 국물 기반 식단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지속 가능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좋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시도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지속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작고 확실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아침 식사는 반드시 따뜻하고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과 밥 한 공기, 달걀 프라이, 삶은 브로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보다도 소화 효율입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깨워야 하루 전체 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한 잔을 곁들이면 체온 유지에 더 좋습니다. 점심은 가능하면 외식을 하더라도 국물 반찬이 포함된 식사를 선택하시고 차가운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회사나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속보 걷기를 하루 20분만 하셔도 대사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0분이라도 걸으면 혈당 관리와 복부 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무조건 적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화가 잘 되는 국과 부드러운 단백질, 소량의 밥으로 구성된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된장국, 두부조림, 나물 반찬, 반 공기 밥 같은 식사입니다. 저녁을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채워야 숙면에 방해가 없고 체지방 축적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루틴을 최소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만 해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14일 동안 꾸준히 지속하면 내 몸이 변하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손발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아침 공복감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체중계 수치는 물론이고 복부둘레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소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몸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감각을 우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이어트는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의 기초대사 상태,
소화 능력, 체온, 수면 상태,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식습관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분들의 실패와 성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단순한 음식 조절이 아닌 생활 리듬 전체를 조정하는 루틴 관리다. 이것이 바로 40대 이후 진짜 살을 빼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샐러드 한 접시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따뜻한 한 끼 몸을 위한 걷기, 하루 10분의 호흡 명상,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내 몸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기로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다이어트는 기술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뭘 더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에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늘 실패했고 그 실패가 또 다른 포기를 불러왔죠. 하지만 다이어트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몸의 흐름을 바꾸는 조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대단한 헬스장 등록도 식단 어플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계란 하나. 기초 대사를 깨우고 소화를 돕는 가장 쉬운 루틴입니다. 둘째, 점심을 먹고 10분만 빠르게 걷기. 이 짧은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잡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잠들기 전 3분 호흡을 천천히 정리하며 자기 몸에 감사하기. 이건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자기 몸에 부드럽게 말 걸 수 있는 사람만이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 무리해서 극단적으로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상을 살고 있고 다른 체질, 다른 삶의 리듬, 다른 감정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몸이 기분 좋게 따라올 수 있는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다이어트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샐러드를 먹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국물 식단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가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몸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가볍고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